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지아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지난주 뉴욕 증시는 이 다우지수의 상승세를 중심으로 혼조세 예. 보이면서 마감했는데요. 예. 오늘 국내 시장은 징검다리 연휴 앞두고 좀 하락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상승하다 밀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연휴 동안 뭐 조정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주는 뭐 이제 하루 사이로 연휴가 번갈아 진행이 좀 되고 있고 또 대부분에서는 연차 월차 휴가를 뭐 다 내는 상황이죠. 그래서 궤점 휴업이나 마찬가지였던 상태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그렇게 별로 좀 좋지는 못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연휴가 끝나는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중반까지는 좀 힘이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현재 거래가 재개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들 자, 오늘 뭐 전체 이제 시장 부분들은 외국인 기관 이제 부분이 사실은 이 전체 어떤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매도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힘이 없는 뭐 그런 부분이 뭐 전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프로그램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시장의 흐름들은 강세를 약간 보여줄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원달러 이제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 지금 추세가 이제 무너졌죠. 이제 원화 강세가 계속해서 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물론 100% 동행하지 않지만은 외국인의 어떤 매수 기조 이런 부분들이 확대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원달러 환율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들은 우리나라 증시의 또 흐름이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소폭 약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전체 이제 시장으로 보면은 이제 일시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0일과 60일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제 전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징검다리 휴일 동안에 행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강세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은 특별한 어떤 변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휴일 때문에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이제 바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 이제 시장의 흐름 잠깐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시장 모두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0%대 하락 나오고 있는데요.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오늘은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개인만이 지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지만 이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상승하는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요.
중국 기업들 관련해서 그리고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헝성그룹 현재 20%가 넘는 상승세 나와주고 있고요. 컬러레이 그리고 CXI, 크리스탈 신소재 등등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보자면 또 반도체는 좀 약세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요. 반도체와 HBM 쪽으로는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가스라든지 전력 설비 그리고 구리, 제약 바이오 이쪽도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국 기업 그리고 방산, 해운 이렇게 강세 흐름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럼 전문가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네, 오늘 또 전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고 또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예,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늘 현재 뭐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헝성그룹이 이제 크게 약간 장중에 약간 올라주는데 국내 상장 중국 기업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헝성그룹이 이제 대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올라주는 부분들 좀 있고요. 그다음에 크리스탈 신소재, 제가 크리스탈 신소재도 잘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컬러레이, 요거는 이제 이 화장품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헝성그룹 차트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자 여기서 헝성그룹 같은 경우도 한 번 급등을 하고 나서 숨고르기가 계속 진행이 된 상태에서 하다가 오늘 좀 쉬어갔죠. 그래서 한번 형성된 테마는 2, 3일 숨고르기 하고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이 크리스탈 신소재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도 상승사파 십자도죠. 망칭 양봉 되기 좋죠. 크리스탈 신소재는 현재 2차 전지 소재 중에 흑연, 그다음에 그래핀 소재 이쪽 관련된 부분에 특화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숨어 있는 2차 전지 소재주다 또 그래핀 어떤 상용화의 이제 기대주다. 그다음에 흑연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광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을 연구하시면은 한 번 정도는 뭐 이 밸류에이션이 좀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아주 이제 좋은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살펴보면은 스페코라는 종목이 약간 눈에 들어오네요. 스페코라는 종목 한번 섹터를 보니까 방산 관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이란 현재 이란이 하마스 헤즈볼라 어떤 그 지원 부분들 이스라엘은 결상된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헤즈볼라의 어떤 그 사령부를 약간 그 리더 부분들을 암살했다 하는데 이걸 보고서 가장 경기를 일으킨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죠. 누구겠습니까? 저 위에 이제 김정은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도 암살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참수협전 뭐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어떤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도 약간 핀치에 몰릴 수가 있겠죠. 최근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중국의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인권 문제 뭐 이런 부분들 확성기를 통한 심리적 동요, 그다음에 중국과의 마찰, 최악의 이제 핀치에 몰렸기 때문에 상당히 좀 꼴꼴한 입장에 좀 해당이 됩니다. 어서 빨리 트럼프가 돼서 저 화려한 어떤 주목을 받을 그 시기를 보여주겠죠. 탈출구를 어차피 찾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오늘은 또 그리고 이야기한 김에 또 이야기 계속해서 보면은 트럼프하고 젤렌스키가 만났죠. 현재 어떻게 보면은 해리스를 만나야 되는데 트럼프를 만났다. 결국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하는 어떤 시금석이다. 회의에서 바라본 시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부분들은 스페코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이제 한일 단조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이 단조 제품을 이제 전문으로 좀 생산하는 기업인데 자동차 부품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방산 부품, 단조 부품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페이스의 어떤 방산주의 어떤 흐름이기도 하고 또 방산 부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약간 올라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이 흐름은 좋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일 단조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면은 진매트릭스라는 종목이 오늘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뉴스 보면은 이제 저류독감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진단 키트 어떤 종목의 이제 대부분은 현재 유전자 관련된 어떤 부분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이슈가 좀 부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매트릭스가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 지금 나름대로 진단 키트 이런 어떤 조류독감 관련된 부분으로 올라가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유전자 관련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조기 암 진단이나 이런 쪽이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진 매트릭스보다도 유전자 관련된 조기 암 진단이나 이쪽에 유전자 분석 서비스 하고 있는 종목이 더 좀 괜찮은 부분들이 진 매트릭스도 있고. 다른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이 있죠. 그래서 랩지노믹스도 한번 시세를 냈다가 한번 조정을 보였다가 이렇게 행보를 좀 해주고 있는데 원래 이제 진단키트 사업에서 유전자 관련된 그 미국의 유전자 분석 서비스 쪽으로 많이 확대되고 가장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미국 업체도 인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랩지노믹스가 올라와 주려고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장중 조정이나 뭐 이렇게 하루 이틀 숨고르기가 되면은 다시 한번 순환매가 좀 일어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조류독감 반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은 또 다른 재료가 있기 때문에 랩지노믹스 한번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트라는 종목이 이제 올라와주고 있죠. 맥스트라는 종목이 대해서는 현재 메타버스 쪽의 흐름들입니다. 최근에 AR 글래스 부분들이 AI 기능과 성능이 결합이 되면서 메타버스의 AR 글래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스마트폰을 대체하느냐 하는 그런 섣부른 예측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새로운 어떤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이런 플랫폼 사업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쪽 관련된 기업이 상승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 맥스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맥스트라는 종목은 제가 처음에 이슈가 떴을 때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상한가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이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AR 글래스를 할 수 있는 현재 툴, 컨텐츠 제작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툴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개발자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맥스를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장대 양봉 오늘 상승하다 밀렸지만은 하루 이틀 숨고르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쪽 관련된 어떤 부분의 이제 부품주 쪽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AR 글래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맥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아지네스텍이나 이렌텍 이런 기업들도 좀 하고 있고 또 현재 OLED 마이크로 OLED 사업을 하고 있는 사피엠 반도체나 이런 쪽 종목군도 약간 라운텍 이런 종목군도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브랜드
코퍼레이션 이제 이것도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플랫폼 이 패션 우루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가치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그 현재 이제 패션 우류보다 훨씬 더 성장이 가팔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 이스 코퍼레이션을 잘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오늘 이제 신고가를 넘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가능성 있는 종목이 더 프리미엄을 더 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쪽 그 관련된 부분들 많은 종목군들이 좀 있죠.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계속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하나 보시면은 KTCS도 좀 있는 사항이 되는데 이거는 뭐 다음에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한번 이제 보시면은 에코앤드림, 에코프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2차 전지 쪽의 어떤 부분들이 강세 계속해서 좀 나타나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현재 에코앤드림 그다음에 뭐 덕산 테코피아, LNF,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이제 본격적인 10월 10일 날 젤주행 어떤 모멘텀 또는 여러 가지 포비아를 극복할 수 있는 BMS 어떤 성장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라주고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하나만 포스코 퓨처엠 하나만 보고 오늘 마감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은 현재 에코프로 형제 그다음에 LNF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이런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기업에 없고 뭐 하기 때문에 가장 성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계속 포스코 퓨처엠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고 상승을 좀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시장 모두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징검다리 연휴 앞두고 시장이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중국 기업 그리고 면세점, 해운 관련된 종목들 상승세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중국 관련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중국 관련된 기업들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국경절 연휴와 더불어서 각종 경기 부양책이 엮이고 있는데요. 자, 기관들이 중국 종목들을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반도체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반도체가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반도체 업체들이 관련 장비 구입에 앞으로 3년 동안에 500조가 넘는 금액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오늘은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인데 그럼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내용들일까요? 예. 자, 그 하나씩 둘씩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좀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KT, 자, 마소, 마이크로소프트, 한국형 GPT-4 코파일럿 AI 서비스 함께 만든다. 그러니까 한국어 이제 버전으로 하는 부분들을 KT하고 같이 만든다고 이야기했죠. KT는 알다시피 이 인공지능의 이름이 이제 믿음, 그다음에 LG는 SK텔레콤은 에이닷로 명명이 좀 되죠. 그만큼 이제 통신 업체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굉장히 강화를 좀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협업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알다시피 오픈 AI하고 투자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 그 웹사이트 빙이라고 접속을 하게 되면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서비스 접속하시려면은 웹사이트에 그 접속을 하시면은 제미나이 쪽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KT하고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파괴력이 굉장히 크다 좀 생각이 되고 통신 서비스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과 1등이 어떻게 보면은 제휴를 맺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타 업체 SK하고 LG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한국형 특화 AI 솔루션, 그다음에 한국형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AI 기업의 세계적인 선두를 가지고 있는 업체 나라 중에 한국이나 뭐 이쪽에 이제 포함이 되고 있고 또 한국어 버전에 대한 특별한 어떤 성능 현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이 되는데 유일하게 그러면 KT 관련된 어떤 그 부분들 여기 관련된 종목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KTIS하고 KTCS 그런 부분인데 KT 그룹에 대한 컨택 서비스 그러니까 AI 현재 콜센터죠. 인공지능 콜센터 또는 아웃바운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것이 KTCS하고 IS 차이점은 뭐냐면은 지역별로 나눈다는 것 외에는 IS하고 CS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CS가 차트상 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이게 단순히 124 뭐 콜센터 무슨 발전이 있겠느냐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인공지능 서비스 기업으로서 아웃바운드 전문 기업으로서 어떤 특화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크게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조정 시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이 KTCS 또는 KTIS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에서 중국 주식을 사라 얘기를 좀 했죠.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호평을 하고 있다. 일단은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중국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과잉이죠. 지금 빈집 1억 채, 지금도 1억 채라 하는데 여기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제조 또 계속해서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유일한 탈출구 중에 하나가 증시를 부양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저평가된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증시 부양이 마지막 탈출구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세게 저는 반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나름대로 10년 주기 사이클이죠. 항시 중국은 10년 주기로 증시를 부양을 대대적으로 이제 부양을 해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025년 굉장히 주목을 하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수주 쪽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그 중에서 또 새로운 종목 하나 보자면은 화성 엔터프라이즈. 요거는 아디다스를 만드는 기업의 OEM 쪽이 전문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내수 부양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상승과 조정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상승 조정 이렇게 보이고 이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해서 눌림목 보이고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성 엔터프라이즈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AR 글라스 부분이 굉장히 파괴력이 있고 단순히 일회성이 아닌 움직임을 약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뉴스 헤드라인 제목을 보면은 AR이 아닙니다. AI 글래스입니다. 결론적으로는 AI 서비스가 탑재가 돼서 이걸 활성화되고 상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R 글래스를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기술이 일단 축적돼 있다.
그다음에 배터리 탑재로 일한 어떤 배터리 시간 이런 발열 이런 모든 문제도 약간 현재 계속해서 이걸 극복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 안경테 옆에서 프로젝트 빔을 쏴서 현재 렌즈에다 투과를 시켜서 멀리 보이게 하는 건데 굉장히 선명한 현재 디스플레이가 요구가 되죠. 이게 뿌옇게 거의 제대로 화상이 좋지 않으면은 전혀 리얼감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마이크로 OLED 기술이 기술적 축적이 완성도가 돼서 이걸 뚜렷하게 구현이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됐기 때문에 상용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메타가 현재 오랜 동안 침체를 보였는데 여기서 가장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되자마자 현재 애플에서도 AR 글래스를 낸다. 뭐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있죠. 구글하고 삼성, 퀄컴 연합에서 현재 AR 글래스도 낸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XR 기기에서 AR 기기 부분으로 VR하고 XR하고 혼재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순수한 안경 형태의 현재 AR하고 XR하고 혼재된 이런 부분을 현재 그 시장이 성숙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AR 안경을 하는 것이 이제 이렌텍이라는 회사도 있고 아진에스텍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아진에스텍이라는 회사는 로봇 제어 모듈 그걸 이제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부수적으로 이게 XR 글래스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링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XR 글래스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로 한번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소개 겸 현재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치고 올라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자 아진에스텍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부분에서는 세계 반도체 장비 지출 향후 3년간 528조 원. 그래서 중국과 한국, 대만이 주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반도체 수주가 다시 한번 돼주고 있다 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아닌데 나는 평택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평택도 뭐 부진한다. 삼성전자가 테일러 공장이고 파운드리 공장을 철수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물론 삼성에서 이제 파운드리 부분들이 이제 TSMC의 주도권을 뺏겨서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약간 고전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 라인을 DRAM이나 HBM으로 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어떤 반도체 장비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HBM이 이제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제 발전이 되고 유일하게 지금은 서버에서만 공급이 되지만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현재 PC나 온 디바이스, 스마트폰에도 계속해서 장착이 되고 특히 메모리 HBM을 주문형 반도체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DRAM에 대한 파운드리가 본격적으로 맞춤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반도체는 다시 한번 새로운 호황 사이클로 접어들 수 있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운드리가 계속해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바로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예. 오늘 양시장 하락세인데다가 내일은 또 연휴여서 어떤 테마에 주목해야 하나 많은 분들이 고민스러우실 것 같거든요. 예. 전문가님은 어떤 테마 봐주실 건가요? 네, 반도체를 좀 체계적으로 좀 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계속 이어서 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AI, 패션, AR 글래스, 반도체인데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현재 이온 주입 확산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확산은 뭐 이온 주입을 더 심화되게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공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온 주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온이라는 것은 현재 이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은 이온화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온화되는 어떤 성질이 있어야지 정기적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실리콘은 유리와 같습니다. 사실은 Si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기적 특성을 전혀 갖지 않는 부도체가 되는데 정기적 특성을 갖추도록 만드는 부분들이 이온 주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온 주입 장비는 국산화가 전무하다 이렇게 좀 정의됩니다. 그래서 이온 주입의 후에 열 처리를 하게 되면은 확산 공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말해서 정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실리콘의 이 범위가 약간 넓어진다. 이게 확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열처리입니다. 열처리 장비에 대한 트렌드가 다백만으로 이렇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8대 공정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죠. 산화공정, 포토공정, 식각공정까지 좀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증착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온 주입 또는 확산 이거에 대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이온 주입이 뭐냐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온을 정면이 아니라 약간 경사지게 이온을 싸서 바로 이 실리콘의 표면이죠. 실리콘의 표면에 대한 정기적 특성을 갖추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 특성을 갖게 만들면은 이쪽 부분들은 정기적 특성을 가진 상황이 연출이 된다. 여기서 이제 이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어떻게 정기적 특성을 갖게 되는지 이런 부분인데 요거를 보면은 이제 이온을 발생시키는 기계입니다. 기계에 이온 빔을 웨이퍼 표면에다가 도폰트 입자를 발사를 해서 표면에 현재 쏘게 됩니다. 그러면 실리콘 입자가 이 도폰트 입자에 대서 실리콘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치환이 되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있는데 요거를 말합니다. 순수한 실리콘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불순물을 이렇게 쏘게 되면은 현재 실리콘 입자가 튀쳐나가면서 이런 입자가 좀 생겨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전기적 특성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화학 시간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보면은 실리콘 입자하고 현재 그 새로운 입자하고 이 마이너스 전자를 가지고 있는 보유 개수가 틀리게 됩니다. 실리콘 입자보다 많은 전하를 가지고 있는 이 전기가 치환이 되게 되면은 전자가 튀쳐나오다 나오게 되죠. 마이너스 전자가 튀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온화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실리콘 입자는 6개를 하나에 잡아지면서 공유를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이것보다 적은 입자가 치환하게 되면은 이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자를 끌어당기려는 힘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전자가 남아도는 어떤 갑자기 정기적 특성이 있습니다. 남아도는 거. 하나는 전자를 수용하려는 그런 정기적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생긴 것이 이온이다. 그래서 임플란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트랜지스터를 이야기했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실리콘이 여기서 실리콘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산화막이 이렇게 있다겠죠. 그래서 산화막을 이렇게 만들고 다 나머지 걸 없애버리고
이제 위에 게이트를 하고 게이트에서 전압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현재 마이너스 전자가 이렇게 쫙 이렇게 흩어진 마이너스 전자가 모이게 되고 여기는 전기적 특성 마이너스 전자가 남어 돌게끔 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전자가 부족하게끔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전자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 위에 카패시터 위에다가 전기가 저장이 되게 이렇게 되면은 D램의 원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게 드레인 소스 이 구역에 그 현재 이온을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전기적 특성을 갖게 양쪽에 만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런 거 됩니다. 그러니까 드레인, 소스, 그다음에 게이트, 전자는 이렇게 흘러나가는 이렇게 좀 되는 거죠. 압력을 가하면은 이렇게 전기를 넣었다 뺐다 하면은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오리지널 트랜지스터의 개념, 세 개의 개념하고 이걸 회로도 이렇게 그려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실리콘 기판에 대한 전기적 특성을 이온빔을 쏴서 현재 드레인 소스, 게이트라는 세 개의 극을 갖추는 작업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면은 확산 공정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확산 공정은 뭐냐면은 이온을 이렇게 이온을 쏴서 이렇게 전기적 특성을 갖추게 하는데 열 처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온의 특성을 가진 어떤 범위가 이렇게 넓어집니다. 넓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그 특성이 없으면은 이온 플러스 확산은 이제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구조가 이제 갖춰주는 게 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게이트, 드레인, 소스, 그다음에 전기적 특성 이런 것들을 다 그다음에 여기는 실리콘 현재 웨이퍼죠. 이렇게 만드는 이걸 바닥에다가 수만 개 또는 수십만 개를 깔아서 이거를 D램 반도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 세 개 극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전기적 특성을 하게끔 전선을 연결을 하죠. 전선 배선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공정으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선 공사가 별도로 필요해 보이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열 처리를 통해서 확산 공정을 만들기 때문에 현재 확산 공정의 열 처리 공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 열 처리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LL이라는 방식이 있고 레이저 방식, 레이저로 순간적으로 열을 올렸다가 하는 것들. 이게 최신의 어떤 흐름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열 처리 어린이를 통한 확산 공정의 최신 트렌드의 마지막은 레이저. 레이저는 순간적으로 열을 냈다, 순간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가장 효용성이 높은 어떤 시장이다. 서서히 올리는 거, 그다음에 급속 열 처리 뭐 이런 것이 보다도 가장 완벽한 것이 레이저를 통한 열 처리 원인 공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부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하면은 반도체 공정별 장비의 이제 국내 경쟁력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좀 해당이 됩니다. 노광 장비는 아예 국내 기술 10밖에 없고 부품 국산화는 땡입니다. ASML 그만큼
심각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심각한 부분들이 이온 주입 관련된 기계입니다. 국내 기술 수준 20이고 부품 제로 다 수입을 해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인데 나머지 이 부분들은 식각 공정 부분들, 세정 공정 뭐 이런 부분들은 증착, 그다음에 열 처리, 측정 분석, 패키징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기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하는 부분들이 되고 있고 특히 노광, 이온 관련된 부분들은 국산화가 거의 전무하다. 굉장히 치명타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뭐 종목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의 테마는 이온 주입과 확산이었습니다. 전기적 특성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인데요. 이 테마로 나도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어떻게 보면 전기적 특성을 갖는다는 건 본질적으로도 참 중요한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예. 이쪽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을까요? 예, 특징적으로는 원형 머티리얼즈하고 DIT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 머티리얼즈는 제가 이온 주입을 임플란트라고 했죠. 이에 대한 공정령 특수가스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온 주입 외에도 많은 특수가스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IPS, 원익 홀딩스 이런 부분들은 모르면은 뭐 이쪽에 하셔도 대략 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익 머티리얼즈가 이제 대표적인 종목인데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지금은 하락을 멈추고 이제 반등,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려는 어떤 바닥의 국면이고 특히 고점에서 42,000원에서 반토막이 났죠.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사서 반토막 그 물린 반토막 손해 본 것이 아니라 반토막 나는 걸 사야지 왜 사서 반토막 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바닥이라는 시그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DIT라는 건데 SK이넥스의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다. 이온 임플란트도 마찬가지. 레이저가 어닐링의 대세라고 말씀드렸죠.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는데요. 먼저 원익 머티리얼즈는 내년 실적 성장이 더 기대가 되고요. DIT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와 협업 중에 있으니까요. 두 종목 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예. 전문가님은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실까요? 예, 새로운 뉴페이스 DIT입니다. 네. DIT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어닐링이 트렌드가 뭐라고요? 마지막으로는 레이저로 간다 이야기했죠. 레이저가 순간적으로 열을 올리고 순간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가장 효용성이 높습니다. 레이저 어닐링 수요가 공급 증가가 되고 있고 이 이제 신규 어떤 매출액들이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매출이 없고 시총이 낮지만은 무조건 뭐든지 이제 성장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DIT가 좀 더 우수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DIT를 원익 머티리얼즈가 워낙 유명하지만은 또 뉴페이스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DIT였습니다. 레이저 어닐링 장비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자, 전문가님, 예. 자, 내일 저희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온주입하고 확산하고 조금 더 연관이 있고 레이저하고도 연관이 네.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을 오늘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레이저가 대세로 좀 작용이 좀 되고 있죠. 현재 레이저 커팅 기술과 드릴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유리 기판 비하용 드릴링 도구를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레이저 어닐링이 바로 이제 대세로 작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레이저를 이용하는 다양한 장비 업체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이온 주입, 확산 공정의 기계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오 테크닉스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오 테크닉스는 레이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웨이퍼가 있으면 웨이퍼를 절단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레이저를 이용한 그냥 절단 부분들이 있는데 레이저를 이용해서 보시면은 이 안에 거를 절단합니다. 겉은 면은 조용하죠. 그러니까 안에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절단하고 겉면은 이렇게 밑면하고 이런 부분 붙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뜯어내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죠. 그래서 이걸 이 스테일스 다이싱, 그러니까 이 자르는 걸 다이싱이라고, 스테일스는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게 자른다. 겉면은 멀쩡한데 속은 다 잘라진 거죠. 이걸 통해서 나중에 확장용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압력을 주면은 테이프 위에 웨이퍼만 딱 남게 된다. 이게 스테일스 다이싱 공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루밍 공법이라 해서 요거 부분들을 현재 미래서 이 레이저로 이렇게 파내면은 나중에 블레이드 현재 톱날 가지고 얇은 것만 이렇게 잘라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절단, 진동도 적고 요거 뭐 이렇게 드릴 다이스 현재 톱날 하면은 충격이 가게 됩니다. 이것도 이 회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소한 것만 하게끔 하는 그루밍 공정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기계가 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한 마커, 현재 반도체에다가 색이되죠. 로고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전문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레이저로 하면은 모든 것들 다 합니다. 각양각색으로 좀 하는 부분들 좀 있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레이저로 이용한 UV로 이용한 현재 이 드릴 구조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고다층 기판 이런 기판에 반드시 뷰홀이 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유리 기판용 레이저 뷰홀도 요거를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방면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은 레이저 이용한 어닐링뿐만 아니라 이 절단 어떤 가공 뭐 이런 것까지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레이저 장비의 최고 종목이 이제 이 종목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중인 어닐링 장비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선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은 어닐링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면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각양각색의 좀 어닐링을 좀 하기 때문에 최고의 종목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종목 차트로 보면은 이제 우상향 28만 원에서 14만 원 정확하게 반토막이 왔죠. 근데 시총은 다소 무겁습니다. 그만큼 이 밸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쌍바닥 패턴에서 이제 올라올 주려고 하기 때문에 매수가는 오늘 종가 기준이 되고 손절가는 14만 5천 원 정도 보시기 바라고 목표가는 한 20만 정도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레이저의 모든 것 이오 테크닉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으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들 모두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할게요. 네, 오늘의 테마머니로 AI, 패션, AR 클래스, 그리고 반도체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이온 주입과 확산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이오 테크닉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